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5가지 방식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구를 위한 공급축소 고민인가 하면서 저 제목화에서 이주, 노후 도시에서 도심 재생을 할 때 이주 난민, 이주민의 문제가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또 그게 없어졌을 때 돈과 미스매치가 일어날 때 걱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가구 변화 문제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좀 밀리냐 아니냐는데, 밀리든 안 밀리든 핵심 이슈는 언제 일어나 차이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저대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가구 변화 문제를 고민을 할까 합니다. 제목은 제가 주택이 부족할 수도 있다. but 그러나라고 했죠. 뭔가 보시죠. 어떻게 고민하는지. 네. 자, 보시면 오늘의 이제 고민은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좀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서울 2017년 자료고, 서울 한번 보세요.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 되게 많아요. 도움될 때가 많더라고요. 자, 우선은 1인 가구 비율을 봤습니다. 2016년 때 30점, 오늘 19년이니까 더 많이 늘었겠죠. 35년 예측이 2인 가구가 68%, 2인 가구 이내가 되게 많죠. 저게 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비율로는 당겨지는 비율 같아요. 그래서 2인 가구 특성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앞으로 공부를 이제 2인 가구 미만의 어떤 소득적 측면, 자, 그다음에 결혼적, 이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간 보시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 내용 보면 베이비 붐 세대, 그러니까 아시죠? 베이비 붐 세대. 저도 그렇고 이제 애 많이 낳던 붐 세대인데, 갑자기 베이비 붐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베이비 붐 세대 가구 특성을 좀 비교하자 이거죠. 2인 가구. 자, 우선 4인 가구 이상 경우 많고요. 기혼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다 여기서. 이분들의 주택 특성, 베이비 붐 세대 특성, 아이 둘 이상, 엄마 아빠. 딱 한마디죠. 방 3개. 방 3개입니다. 방이 3개 필요합니다. 핵심 특성입니다. 자, 여기를 기억하고, 여기를 기억하고 넘어가 보죠. 이거는 이제 이번에 국토 발행 자료 나왔는데, 여기서 참조할 자료는 현재 추진 중인 381개의 공급구역.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뭔 질문이냐면, 이번에는 자, 현 정비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 크기. 무슨 말일까요? 전 이 고민을 해요. 자, 베이비 붐 세대는 과거입니다. 과거. 그 세대의 가구 주택의 특성은 방 3개. 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의 특성은 2인 가구 미만의 주류. 자, 거기 위한 주택 공급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건 이제 아시죠? 대충 눈치채셨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거, 아까 380의 정비구역, 아니면 아시죠?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 지은 집들, 재건축들, 여러분이 투자한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주택 크기 이거죠? 방 3개, 화장실 2개. 미래 트렌드하고 맞나요? 가구 특성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집입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투자에 맞는 집이라고요? 나이스. 사실 투자에 맞을 수 있고 다 좋은데요.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분명히 방 3개는 과거인데, 미래는 2인 가구 이하인데, 한번 고민해볼 맞잖아요. 좀 더 자세히 가보죠. 자, 멸시공 공급 차이가 무엇이냐면, 저가주택이란 말은 뭐냐면, 노후 도심에서 짓는 집이라는 게 하나같이 빈 땅이 아니고, 노후주택을 부시니까 노후주택이 비슷하진 않잖아요. 이제 저가주택을 부신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이란 건 아파트 새 집을 말하는 거. 정말 비싸게 지금 가격이 매겨졌죠. 근데 이제 이게 임대 가격도 오르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크기, 사이즈가 전혀 다르죠. 어떤 것들은 작은 단독주택 재개발들은 작은 빌라들 이런 거 단독주택 조금 원룸을 부시고 아파트를 공급한 거였죠. 거주층이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당장의 지역 내 거주층이 안 맞아서 이주 난민 문제가 일어나서 밖으로 쫓겨났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현재 못 살아서 원룸에 살던 사람이 재개발해서 쫓겨난 건 이해하겠어요. 알겠는데, 자, 미래에 대다수의 서울 주민이 2인 가구 미만인데 여전히 우리가 공급하는 건 베이비 붐 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건 아니냐고 한 거고, 이걸 어떻게 짜 맞춰서 집어 넣을 거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2018년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 1인 가구 거처 비율은 여전히 단독이 많아요. 아파트 되게 적죠. 대부분 이제 그 위고 그래서 1인 가구, 여긴 2인 가구도 포함이라고 봅니다. 이 특성이 뭐냐면 외부 충격이 되게 약해요. 소득 면제에서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경기 잘리거나 이러면 금방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후 준비도 혼자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1인 가구도 특성이 뭐가 딱 터지면 공간을 줄여요. 소비보다 공간을 줄인다고요. 우선 그냥 잠자리만 자면 돼. 되게 줄여가다가 아직 고시원에 2인 가구 사나요? 3인 가구 사나요? 1인 가구 살죠. 우선 줄이는 건 소비보다 공간을 줄입니다. 왜? 노후 대비도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자금이 있으면 묻어두죠. 나중에. 공간을 절대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 가구가 줄어들면 정말 공간에 대한 뭐랄까? 그거에 민감해진다고 그럴까? 그게 맞는 겁니다. 왜? 소득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정말 해야 돼요. 대비 붐세대 주택을 우리는 여전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공급이 이래 왔는지 공부할 때 한번 할 때이고요. 근데 또 매매 시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하면서 얘기 나왔던 얘기가 전매 제한 10년이었습니다. 저 시기가 되면 이제 트렌드 거의 60% 이상 넘어갈 거고 저때 즉 내가 분양을 청약을 받아서 이제 장착돼서 야! 돈 벌었다! 하고 갖고 가고 있는데 10년 됐는데 이제 뭔가 하려고 봤을 때 갑자기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데 임차인들 아니면 여기 실수요자들이 예상보다 좀 많지 않네? 분명히 우리가 붐이었는데 10년 전에 뭐 11년, 2, 3년 전에도 붐이었고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점점 이 수요층이 줄었네? 그 고민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민해요, 사실은. 10년 뒤에 우리가 미스매치하고 잘 맞출 수 있을까? 집이 부족하면 되지. 공급 부족인데. 어떤 공급 부족이요? 그건 일부하고 연관된 얘기 잘 보세요. 자, 보시고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만 흘러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 뒤에 계속 고민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엉뚱한 방향이에요. 자, 보시면 이건 뭐냐면요. 2017년 기사, 2년 전 기사예요. 찾다 보니 여러분의 저 혼자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 2017년 기사인데 EU 1인 가구나 이런 인가구 문제 때문에 EU 유럽이죠. 국가들이 숙제가 생겼죠. 라는 말이고요. 찾아보시면 돼요. 저 제목 그대로. 이거 이제 경향신문 기사였는데요. 숙제는 어떤 것들이냐 보시면 선거 전략도 예전에는 3, 4인 가구 위주였는데 지금은 독신 위주.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주택 교통 정책도 누구 위주? 다인 가족 위주가 아니고 싱글 위주. 자, 앞으로 10년 뒤, 뭐 2030년 되면 저희도 2인 가구 위주가 많죠. 또 고령화가 정화되죠. 그래서 고령층도 대부분 2인 가구 미만이 많겠죠. 소득 약하겠죠. 자, 우리도 정책이 이제 계속 그쪽으로 나갈 거라 이거죠. 근데 도심에는 우리는 다 아파트만 때려 박았어요. 4인 가구 중에 방 3개. 생각을 고민할 문제 아닐까요? 과연 우리가 그걸 맞춰서 그 공간에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넣는다면 잘못되는 건 또 피해보는 딴 애가 있지 않을까? 그 고민할 때가 됐어요. 이걸 자세히 얘기하려면 뭐 너무 길어서 그건 오픈이고 이건 고민해 보시라. 제가 이 고민하니까 이거 원래 주제가 그랬잖아요. 고민 같이 해보자.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파편. 이게 파편의 표현을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제가 아파트를 걱정하는 것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저는 딴 걸 더 걱정해요. 딴 걸.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짓는 것들이 얘잖아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요즘에 아파트 정말 좋아요. 컴퓨터 나오면 정말 가 살고 싶은 아파트 많습니다. 뭐 이게 투기 이전에 정말 커뮤니티 시설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저게 지어지고 너무 많이 지어져서 저게 우리가 들어갈 4인 가구가 부족해요. 저게 들어갈 소득 좋은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게 한동안 타격을 받겠죠? 타격 받을 겁니다. 그런데 타격을 받으면 누군가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여전히 타격을 받았다 해서 4인 가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격을 받았어. 들어와줘서 이 방을 채울 이 충분한 4인 가구가 있느냐? 아니요. 얘 안 났어요. 그런다 해서 갑자기 가족들이 가구 수가 형제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른 게 되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이 이렇게 제가 잡아보는 거예요. 공유라는 거. 요즘에 공유 시스템 같이 쓰죠. 벌써 이제 대형 가구들을 보면 기숙사처럼 운영도 하죠.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저희보다 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주의.
제가 해외에서 생활할 때, 회사 생활할 때 우리나라 차이를 느끼면 우리는 이제 보통 정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게 자세히 어떨 때 보면 우리 오지랖 옆에 신경소리도 보면 관여를 하죠. 근데 개인주의는 저하고 맞지는 않는데 우선은 그런 꼭 독립된 공간이 아니어도 각자 룰만 지키고 관여 않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오히려 더 돼요. 근데 우리 아래 세대가 그렇잖아요. 같이 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제가 엉뚱한 파편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볼게요. 자,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저걸 공급한 거죠. 근데 주변에 이런 빌라들이 있어요. 원룸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1인 가구였어요. 독립적 공간을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조그만 주택들 특성이 뭐냐면 커뮤니티를 공급을 못해요. 어떤 것들? 이런 거. 대단히 멋있고 뭐 이렇게 좋은 공간, 공원, 산책로, 뭐 안에 헬스 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치안 문제. 근데 저게 갑자기 너무 많이 공급돼서 저것만 해서 남아 돈다면. 근데 갑자기 우리가 그걸 채우고 4인 가구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얘를 낳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 공유한 개념과 이런 개인 문화가 되면 같이 살 수 있겠죠. 아니, 불가능하다고요? 혹시 이런 시트콤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 알죠? 프렌즈라고. 나이트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뉴욕에서 이제 친구 사는 되게 오래된 시트콤인데 저분들이 같이 살던 이유, 집이 비싸고 같이 사는 성향이거든요. 외국에 사실 저게 되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물론 비용적 문제도 있는데 저분이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갑자기 개인주의 공간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죠? 4인 가구가 안 늘었고 이런 게 저기 빨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아파트. 그러면 이제 월세 문화가 더 심하게 변하겠죠. 그러면 이제 걱정은 지금의 대다수 요즘 엽성 많이 나는 조그만 소형 주택들, 커뮤니티를 갖지 못하는 주택들이 저는 오히려 잠깐 아파트가 흔들릴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좀 저 고민을 더 심하게 해봐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예, 뭐 저의 엉뚱한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진짜로 우리 가구하고 특성 미스매치예요. 가구는 갑자기 4인 가구로 될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이 갑자기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그 때문에 이렇게 그 4인 가구 베이비 붐 세대의 주택만 공급하고 있는 현실, 이 작금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을 봐서 나중에 저걸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하고 늘 건가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엉뚱한 애가 빵 그렇게 돌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자기 주택에서 이런 고민을 해보세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세 번째 얘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